하이네 잠시부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하다 보면 밥 먹듯이 듣는 질문이 있어. 하나, 상담하면 돈 많이 벌어요? 둘, 상담 받아도 기록이 안 남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세 번째 질문, 정신과 약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상 하나로 신경정신과 약물 먹어도 되는지 논란을 종결시켜줄게. 앞으로는 정신과 약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면 돼.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유익한지 해로운지에 대한 논의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나와. 그래서 합의되지 못한 채 개인이 개인의 스탠스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그러다 보니 그중엔 이상한 홍보 문구를 앞세워서 자기를 홍보하는 말발라도 생겨. 정신과 약 절대로 먹지 마세요. 이 상담 몇 주간 받으면 증상 없어집니다. 약 먹을 필요도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 못 고쳐. 돈 낭비니까 이런 데는 가지 마. 근데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자. 도대체 왜 저런 문구가 소비자들의 구매를 당기는 홍보 문구가 될 수 있을까? 신경정신과 약물 그리고 정신병원에 대한 이해보다 오해가 질비하기 때문 아니겠어? 단적으로 말해 일반인들에게 정신과 약 그리고 병원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다에 가까워. 누군가는 미지의 것에 대해 호기심보단 경계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 딱 이 꼴이지. 자, 신경정신 약물이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가질까? 신경정신 약물의 발견과 보급은 인류 역사에서 손꼽을 만한 대발견이자 축복이야. 이런 약이 없었다면 아마 아직도 인류는 인권을 입에 담지 못했을 거야. 왜 그러냐고? 약이 없었던 과거가 어땠는지 보면 되지. 중세 유럽에 있었던 마녀사냥을 볼까? 국가와 교회가 확고하게 권위를 세우고 유럽 전체를 통일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어. 교육, 혼인, 가족, 약자의 보호, 계약 문제 등 삶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응집력을 도모했어. 자, 이런 사회적 틀이 강해지면 틀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 틀 안쪽이 정상이 되었으니 하루아침에 그들은 비정상이 되는 거야. 즉, 노말과 어브노말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비정상들을 단죄함으로써 체제 유지에 기틀을 세울 수 있었다고. 어브노말에 적대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이 뭐야? 미쳤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중세 유럽은 그 미친 사람을 사탄의 씨인 채 저주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여겼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렸고 재판을 통해 죽임을 당했지. 근데 그때 마녀라 불렸던 사람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뭐야? 다 정신과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었을 거야. 그들이 마녀로 몰린 이유는 놀랍도록 잔인하고 간단해. 그들은 시대가 만든 사회적 틀 안에서 규칙을 준수할 수 없는 정신 상태였다. 그리고 당시 사회는 통합을 위해 공공의 적을 필요로 했다. 어느 누구라도 마녀로 몰릴 수 있었어. 마녀에 대한 얘기여서 미쳤다고 표현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았던 신경약자 모두가 마녀 후보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철저히 비정상,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다 보면 내 불안 역시 잠재울 수 있으니까. 마녀는 함께할 대상이 아니라 배척하고 쫓아내야 하는 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신경정신 약물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이들을 마녀 사냥할 필요가 없어졌어. 약물을 먹었더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상태가 가능해졌거든. 어느 정도 사회적 통제선상 안에 이들을 둘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어브노말에 대한 인권 이야기도 고개를 들었어. 과거라면 마녀로 몰리며 매질을 당했을 사람들에게 치료적 조치 및 사회망으로의 복귀를 꿈꿀 수 있게 해준 기적의 산물. 신경정신과 약물의 개발은 인류 역사의 축복이자 구원이야. 정신과 약에 대한 거부감은 정신병이 미지의 공포이자 마녀였던 과거의 잔재라 봐도 되지. 그러니 정신과 약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심플해. 노력으로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먹지 말라. 대신 약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먹어도 괜찮다. 정신과 약 자체가 그러라고 만든 거니까. 내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면 돼. 이걸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지금 이게 훨씬 나으니까 내 인생에 책임질 거 아니면 신경 끄세요. 라고. 다만 한 가지, 약을 먹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러면 언제까지 먹어야 낫나요? 거든. 이에 대한 답은 당신 하는 데 달려있다. 이거야. 사실 오늘 영상은 이걸 말하고 싶어서 만든 거기도 해. 자, 약이라고 하니까 마치 있던 병을 없던 걸로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감기균이 들어와서 감기에 걸렸다면 그건 내 몸에 없던 애가 들어왔으니 건강했던 원래 상태로 만들기 위해 균을 쫓아내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마음에 생기는 병은 오히려 반대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가만히 버틸 수가 없다, 그럴 때 어떻게든 나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를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찾아내는 거야. 그게 우울, 불안, 강박, 자살 및 자해 충동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정신병은 없어져야 하는 불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 최후의 펜스를 쳐놓은 것과 같아. 물론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롭지.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정신과적 약물은 펜스를 잠깐 내려도 버틸 수 있는 숨구멍을 틔운 상태에서 내가 다른 방향의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녀석이야. 즉, 약 자체로 나아지지 않아. 그저 증상을 낮춰서 시간과 잠깐의 숨 쉴 틈을 주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숨구멍은 다시 막혀. 심지어 약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숨 쉴 시간은 점점 줄어들거든. 약을 통해 내가 앓고 있는 신경증, 정신증이 낫기를 바란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정보를 찾고 그래야 돼. 우울, 불안, 강박, 자살 및 자해 충동 등을 쓸 만큼 나를 위기로 보는 그 어려움, 내가 만나기 힘든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죽을 만큼 힘들다가 약 먹으니까 숨통이 튀었어. 이제 좀 살겠네 하면서 약에만 의존하고 싶어진다고. 그 사이에 내면의 병은 벌컥을 하고 이제 약도 소용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어지는 거야. 약이 당신에게 제공해주는 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야. 그러니 여지가 생겼으면 그때 바짝 달려야 돼.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심리 상담을 병행해서 마음의 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나야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 상담을 받을까요? 정신과 약을 먹을까요? 이런 의미 없는 질문하지 말자고. 질문을 바꿔. 상담만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정신과 약을 병행하면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 부디 이 영상이 약물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를 바라며,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이곳 저곳에 공유해주길 바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의 레트로 대건배 반짝반짝한 무슨